놀부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너무나 궁금했던 사실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은 계속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신속하게 받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규정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원래 200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앞당겨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2022년 1월로 시행이 앞당겨졌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피의자가 검사에게 어떠한 사실을 증거로 진술을 하면 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구형을 하게 되고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나는 그런 진술을 검사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을 해버리면 이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빚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던 강규태 판사가 1년 4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다가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 과정에 대한 이해, 기록 검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을 적어도 1개월 이상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은 지연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허위사실 관련된 그 재판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대법원 판결이죠.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재판에서만큼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다른 재판의 경우 보통 633 원칙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만 제외하고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자 많은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판사들을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명감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재명 재판에 지연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많은 사법 정의가 과연 살아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법을 잘 이용하고 법 기술자들은 이러한 형사소송법 312조의 규정을 적절히 이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에서 성남 FC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증인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10명. 어마어마합니다. 당초에는 증인이 155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문이나 이메일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인을 무려 41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분들 하나하나 불러서 증인 신문하는데 엄청나게 걸리겠죠. 하루에 한 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2명 정도 한다고 보면 200일 정도 걸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장동 사건 경우도 지금 재판이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하고 나서,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 구속되는 시간, 형사 재판을 받고 유치장에 소감되는 순간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비교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이라면 대장동 사건은 아마도 관련 피고인들이 다 고령화돼서 노인이 돼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나라는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어긋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창훈 판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기준이,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어느 누가 사법정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